(1981년) 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 무대를 마치고 리무진으로 돌아가던 중 괴한의 피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 방송사들과 전세계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의사들이 수시간 동안 로널드 레이건의 몸속에 남아있는 파편들을 찾는 동안 조지 하워드 부시 부통령이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가 즉시 개최되었고 미국 수뇌부들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다행히 장시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1일 뒤엔 레이건 대통령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공개되자 미국이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피격 전 발표됐던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파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피격 사건 이후 레이건 행정부 100일째의 여론조사에선 공화당원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무소속과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죠. 피격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운 세법안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모든 정치인들은 그를 환영했고 무려 3분간 박수 갈채를 받는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재선을 위한 다음 대선인 1984년까지 이어졌죠. 로널드 레이건은 전체 선거인단 표 538개 중 97.6%에 해당하는 525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이전 선거에서 받았던 득표 비율보다 높았죠. 50개 주 중 단 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로널드 레이건을 지지했으며 이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재선에 성공했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폭력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로널드 레이건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3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을 향한 충격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Clearly this is a chaotic scene. Again, we're still waiting on some more information here. America is reeling tonight from an assassination attempt on Donald Trump. 펜실베니아 유세도 중 벌어진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년 전 벌어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이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번 정치적 폭력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죠.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모습은 43년 전과 조금 다른 형태를 띠기 시작했죠. 사건 직후 범행 동기나 그의 행적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음에도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더욱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과 음모론, 적대감이 더욱 가득 찼으며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이전과 같은 국가적 통합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우려는 언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더욱 과열되는 것을 우려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서로가 적이 아니며 서로가 이웃이라고 말했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나요? 43년 전과 지금의 미국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미국을 분열로 빠뜨리고 있나요? Fight.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직후 부상을 입고 급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 사이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Fight! 이는 2024년 공식 선거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트럼프 후보자가 유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싸우라. 그는 누구와 싸우라고 외치는 걸까요? 현재 여러 논란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후보자와 공화당의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대표적인 10대 보수 웹사이트의 트래픽 수는 40%가 감소했으며 가장 크게는 89%까지 트래픽이 감소한 곳이 존재했죠. 가장 대표적인 보수 언론 사이트인 폭스는 비율상으로 22%만 잃었지만 이를 월간 이용자 수로 환산하면 2,30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그리고 이것은 곧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보수 유권자들의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돈과 연결됩니다. 트럼프를 향한 $200 미만의 소액 기부자가 이전 대선 기간과 비교해 62.5%가 줄어들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캠페인 당시 전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현금의 절반이 소액 기부금이었기 때문에 이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소액 기부자들 뿐만 아니라 큰돈을 기부하던 흐름마저 끊겼다는 뉴스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들의 기부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재판에 자신들이 기부한 돈이 쓰일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죠. 트럼프 후보자가 2024년 5월 형사재판에서 34개 항목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것을 조작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죠. 반대로 바이든은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미국을 칭찬했습니다. It's irresponsible for anyone to say this was rigged just because they don't like the verdict. 판결 후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은 서로를 공격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자는 판결 직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싸우라고. 그리고 이번 피격 사건 이후에도 트럼프는 외쳤습니다. 싸우라고. 이것은 공화당과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죠.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직후 트럼프의 장남, 그의 선거 전략가, 러닝메이트 최종 후보는 모두 진보 세력을 규탄했습니다. 그의 전 수석 고문은 그들이 트럼프 후보자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려 했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야 한다고 외쳤죠. 공화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이 이번 피격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격 용의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지만 이미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을 민주당 측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러한 음모론적 주장들을 하는 공화당의 공격을 비판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현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해가 지날수록 점차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정당의 구성원은 과거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적대감, 즉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당의 구성원은 다른 정당의 의제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미국에게 좋지 않다는 점을 넘어 미국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상대방은 폐쇄적이며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양쪽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47%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미국에서 두 번째 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죠. 2011년 애리조나 민주당 소속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향한 총격 사건, 2017년 버몬트 상원의원을 향한 피격과 더불어 2022년 보수적 성향의 판사를 향한 공격과 같은 해 말 당시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과 남편을 향한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선거 승리 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까지 이미 수년 전부터 정치적 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 경찰은 2023년 의원을 포함한 8,008건의 정치적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는 부서가 생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사건 수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강인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피격 사건 이후 상당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에 앞서 의사 중 한 명이 공화당원이길 바란다는 농담도 함께 전했죠. 도널드 트럼프도 피격 직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협 속에서 군중들 앞에 나서서 싸우라고 외쳤죠. 역사적으로 1980년 선거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경제 성장, 이란 인질 위기, 소련과의 냉전 긴장 고조 등으로 레이건이 외쳤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2024년 현재의 미국도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죠. 하지만 1981년은 당파에 따라 갈렸지만 전체적으로 레이건의 지지율은 60%에 달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했지만 이민과 같은 문제에서 민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여러 정책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피격이 일어난 지 2개월 뒤 레이건의 지지율은 68%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은 피격 사건 전후를 비교해 아직까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여부를 묻는 것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 역시 토론 찍고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일어나는 동안 각 정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5월 트럼프의 34개 형사 재판에 대한 배심원 판결 전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캠프보다 약 1억 달러의 현금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후 2달 만에 이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트럼프 캠프가 약 2,300만 달러를 더 확보한 것으로 발표됐죠. 트럼프 후보자의 정치적 위기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욱 뭉치는 결과를 불러왔죠.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민주당은 피격 직후 트럼프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트럼프의 공격적인 언행과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를 찾는데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유명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공격은 범인의 죽음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었죠. 미국의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1981년처럼 국가적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